3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부가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을 제가 끌어와서 전반적인 지금 세계 질서의 대립구도를 설명을 해보고, 2부에서는 지금 전쟁인 미국과 이란의 대립구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하나의 그 프레임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3부에서는 이 전쟁 자체를 보는 하나의 가치 판단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전쟁이 일단 벌어졌을 때 이거를 지지해야 될지, 지지한다면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그 참혹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실 무거운 마음이 들죠. 또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지금 주름살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심스럽지만, 저는 적어도 이번 미국 이란 전쟁에서는 미국을 지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이 하는 건 다 지지한다 그렇진 않고요. 저는 미국이 벌인 전쟁에 지지할 수 있는 전쟁도 있었고 지지할 수 없는 전쟁도 있었는데, 특히 미국이 그 탈레반 공격 이후에 이라크를 대량 무기를 갖고 있다는 혐의를 두고 전쟁을 했잖아요.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번 전쟁에서는 이란을 지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프레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제시했던 관통되어 있는 프레임 있죠? 자유주의 국제질서 또는 자유주의 질서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 질서에서 제가 2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칸트가 개별 국가는 공화국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국민들을 챙기는 정부,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라는, 개별 국가가 그런 공화국 또는 민주공화국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국제 질서는 그런 나라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또는 그 연방국을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만 국제 질서가 평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란을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란은 다른 아랍 국가도 다르거든요. 다른 아랍 국가는 비록 왕국이긴 하지만 신정체제는 아니에요. 왕은 어쨌든 세속적인 군주이고요. 종교는 별도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란은 그 1979년에 그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란 혁명을 하면서 신정 일치 체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이란의 그 헌법은 최고 지도자를 뽑게 돼 있는데, 이번에도 기존 최고 지도자가 이제 폭격으로 죽으니까 새로 최고 지도자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 지도자를 뽑기만 했다 뿐이지 도대체 어떻게 뽑혔는지 몰라요, 우리가. 심지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지에 대한 의심조차도 있을 정도겠거든요.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데 전혀 국민적 동의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불리는 성직자들이 뽑는다는 게 우리 근대 질서에서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아랍권 국가들도 이걸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그야말로 독재자를 뽑는데 그거를 소수가 밀실에서 뽑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또 이란이 강한 신정체제를 제시하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근대 국가들의 요구되는 권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고 여성도 남성하고 평등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여성 억압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이 시위를 했는데 강하게 억압하다 보니까 또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억압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에 비해서 UAE라든지 사우디는 점차 여성 권한도 지금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점점 세속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란은 너무 이렇게 별도로 가고 있는 나라이죠. 그리고 이란의 군대는 정규 군대가 있지만 혁명수비대라는 게 있는데, 혁명수비대가 이게 사실은 근대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사조직이나 다름없어요.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라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물리력이 있고 또 경제력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임의로 굴려가는 군대예요. 우리가 적어도 군대 국가는 또는 왕권 국가에서도 군대를 다스릴 만한 위임받은 권력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이 정권 체제 자체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근대적인 왕권국가도 붙다도 못한 국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하드는 서구를 향해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슬람권 내에서도 서로 교리 해석을 하면서 자기네가 맞다 그러면 다른 쪽은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아파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그 수니파가 이끌고 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민병대를 후원하면서 내전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상식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물론 기독교도 카톨릭하고 개신교 사회가 대립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무려 몇백 년 전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대립 구도를 그렇게 우리가 중요시하지도 않고요. 국가의 목적은 그 민생을 돌보는 것이어야 되지, 종교 자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여전히 신정 체제를 가져가면서 종교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우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대통령이 아랍권 국가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폭격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혁명 수비대는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니까 엄청난 군사력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란이 사실 나라 자체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석유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그 70년대에 팔레비 왕조가 부패를 하고 친미 정권이긴 했어요. 근데 팔레비 왕조를 뒤엎고 들어선 이란이 오히려 지금 팔레비 왕조보다 못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안팎으로 다 그렇습니다. 안에서도 국민들을 탄압하고 밖에서도 테러리즘을 계속 조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갖고 있는 이 체제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한 근대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유주의 질서라는 거를 완전히 부인하고 전 근대 왕권 국가보다도 못한 체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이슬람권에서도 어느 정도 종교와 이제 세속 권력은 분리도 시키고 또 이슬람주의가 처음에는 강했었던 아랍 걸프 국가들도 점점 세속화를 시도하고 그런 모든 과정에 비해서 좀 역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너무 강한 시아파의 종교 원리주의가 이란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란 내 국민들을 봐도 그렇고 세계 질서에 봐도 너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반적인 가치 판단에서도 이란을 비판했고요. 자유주의 질서를 부인한다고 해서 좋은 세계가 되는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과거에 공산주의 세력도 그렇고요. 또는 러시아의 민족주의 확장주의도 그렇고요. 또는 중국이 보여주는 퇴행적인 중화주의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것들이 다 문제가 자유주의 질서를 부인하면서 실은 안에서는 전제주의를 확대하고 있고요. 안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정권 권력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도 그런 폭력을 수출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구의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 또는 국내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서구가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문제도 있었던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건 어쨌든 과거 일이 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재전 이후에는 제국주의 확장에서는 벗어나 있고 모든 국가들이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면 되는 시점에 이르렀잖아요. 물론 제국주의는 끝났지만 그런데 서구가 여전히 억압적인 위치에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억누른다는 비판이 있어 왔긴 해요. 그게 남미에서의 주변부, 중심부 자본주의론이라 그래서 미국 같은 제국주의 중심이 착취를 해간다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3세계론이라고 해서 인도 같은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닌 독립적인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많은 그런 나라들이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억압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왔고요. 또 민생도 사실은 무시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도가 제3세계를 대표했지만 인도가 잘 살게 된 거는 오히려 제3세계주의를 포기하고 서구와 관계 개선을 하면서 인도도 발전을 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거의 제국주의는 과거의 제국주의되 현재는 기본적으로 서구가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그리고 자유주의 질서는 저는 그걸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히 한국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이란 나라가 참 독특한 게
그 제국주의 질서 희생자였잖아요. 또 여전히 그 국제 정치로 봤을 때는 한국이 어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기보다는 크게 미국의 그 국제주의 질서의 우산에 보호를 받는 면도 있고요. 또는 미국에 따라가야 되는 면도 있고요. 이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서구주의 질서를 비판하는 세력들이나 국가들은 미국의 국제 질서를 따라하면 더 나빠진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은 10위권 경제권이기도 하면서 또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따라가면 오히려 착취를 받는다. 국내에서 자본을 만들어 봐야 그 자본들은 국내에 그 많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틀리잖아요. 큰 자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잖아요. 또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따라왔지만 한국이 국제 분쟁을 주도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민이라면 저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오히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결코 각 나라들이 발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요, 우리 한국도 반서구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한국이 보호주의를 해서 안 된다. 무역 개방을 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나 미디어가 한국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국제 경쟁에 놓여 있어서 망할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국의 경쟁력은 더 강해져 왔잖아요. 또는 우리 문화적으로도 미국을 따라가면 종속되는 나라에 불과하다라는 불만,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 어떤가요? 오히려 한류를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봐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 유럽 내지는 미국이 이끌어왔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따라가는 게 재앙이 아니고 거기서 국가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이라는 이런 나라의 독특한 위치가 있어서 한국이 오히려 이제 국제 질서에 있어서 그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피해의식에 쌓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입증하면서 혹시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국가와도 협력을 하면서 그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나라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가난해서 국제 공여를 받는 나라에서 국제 공여를 하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다양한 국제 협력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 내에서의 협력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